윤석열 검찰이 기세등등하게 꺼내들었던 위례 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 그러나 1심 결과는 전원 무죄라는 참담한 성적표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미 2020년에 끝난 사실을 알고도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대선 자금 음모론을 씌워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연어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를 통한 대북 송금 조작 의혹까지 법무부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나며 서울고검의 수사가 전격 시작됐습니다. 단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비틀고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으며 얻어낸 진술은 결국 사법정의라는 거대한 벽 앞에 멈춰섰습니다. 200명의 검사를 동원해 민생은 방치한 채 오직 권력에 입맞는 수사에만 몰두한 검찰권 남용의 시대. 이것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국가적 범죄이자 사법농단입니다. 조작 수사라는 이름의 사법내란. 그 추악한 진실을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로 불렸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발업자들에게 위례 개발과 관련한 비밀을 넘겨준 건 맞지만 그 비밀 덕분에 배당 이득을 얻은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 3년 만에 나왔습니다.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전부 무죄였습니다. 검찰은 남욱 등 개발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위례개발 관련 비밀을 전달받아 211억 원대 배당 이득을 챙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개발업자에게 전달한 공모지침서 등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이용해서 배당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 공모 절차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 비밀을 이용했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뒤에는 그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배당 이득이 비밀을 이용해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례상 사업자 지위를 얻은 그 자체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공소 사실에 적혀 있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에 대해서 오늘 좀 짧고 굵게 한번 좀 혼내고 갑니다. 네. 최근에 이제 좀 묻힌 게 그저께 이제 김건희 1심 선고 나온 날 대장동 업자들 그리고 유동규에 대한 위례 아파트 개발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어요. 네, 요거 제가 짧게만 네. 정리하고 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위례 신도시, 우리 위례 신도시도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민간 업자에게 넘겨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유동규, 남욱 등이 기소가 됐었어. 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남욱, 유동규, 정영학 다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수사가 시작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 이제 2022년 5월에 취임을 하고 한 두 달 있다가 2022년 7월부터 윤석열의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하잖아요. 네. 다시 수사하면서 제가 볼 때는 불안하니까 사건을 몇 개 더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 바로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인데 예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욱 변호사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체포가 됩니다. 윤석열 검찰한테 체포가 돼서 지하에서 수감돼서 있다가 당시에 이제 모 검사가 불러다가 아이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내가 당신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뭐 조금만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협박을 했잖아요. 맞아. 그때 당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냐면 대장동 재수사도 있지만 플러스 해서 위례 아파트 개발 사건은 그때부터 손을 대요. 손을 댑니다. 손을 대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유동규와 대장동 업자들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진상 실장을 기소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윤석열 측이나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야 봐 대장동만 한 게 아니잖아. 쌍둥이 맞아. 부패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 미래도 해먹었어. 해먹었어. 난리가 났죠. 맞아. 난리가 났는데 이게 지금 1심 무죄가 났는데 조용하잖아요. 조용해. 지금 아무도 조용한데 모를 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도 똑같이 대장동과 똑같이 남욱하고 유동규를 압박을 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한 것처럼 만들게 해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대장동보다 더한 게 뭐냐면 위례 아파트는 한 2,000가구 정도 위례 신도시에 호반건설이 지었어요. 2013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된 거고. 그러니까 2013년에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졌나 봤더니 2013년에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 계속 받잖아요. 네. 돈 달라고. 맞아, 야, 인마 맞아. 그거 오늘은 그 체린이네. 그 업소에서 룸사롱 막 데리고 와서 돈 받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욱은 정영학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은 맨날 자기가 쏠 때는 짜장면 사주고 나한테는 맨날 룸사롱 사라고 한다고. 막, 돈도 없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위례 아파트 개발이 업자들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유동규가 야 이거 니네가 해야 돼. 유동규가 도시개발 사업 안 해봤잖아요. 유동규는 그냥 리모델링, 재건축 뭐 이런 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돋보이고 싶었던 거.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능력 많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 업자들한테 이걸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갑니다. 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본부장이 됐으니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업자들한테 니네가 해야 돼 이거 라고 하고 당시에 이제 녹음 파일 보면 남욱이 알았다 우리가 할 텐데 형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라고 해서 유동규가 사업 공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줘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업자가 되게끔 해서 알려준 이 혐의로 이번에 기소된 겁니다. 알려준 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사실은 이 업자들도 정영학 빼고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업자들이 호반건설한테 된통 당하는 거예요. 호반은 전문가니까. 호반은 전문이잖아요. 호반은 심지어 아파트를 짓는 시공도 재밌네. 했지만 차명회사를 만들어서 시행에도 같이 참여를 해요. 재밌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파트가 잘 지어졌고 성공적인 분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반건설이 대부분 이익을 다 가져가요. 재밌네. 재밌다. 167억을 호반이 가져가고 이 업자들은 42억밖에 못 먹어.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보기에는 재밌네. 야 호반건설이 이 선수들이랑 하면 우리가 당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할 때 호반이랑 같이 건설사랑 안 하려고 큰 난리를 친 거예요. 건설사랑 같이 하면 우린 무조건 당해. 야 재밌다. 경험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수사의 문제점이 뭐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건 맞는데 그렇지. 윤석열의 검찰이 이 위례 사건을 꺼내든 이유는 이재명 때문에 꺼내든 거죠.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또 수사 기록을 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이건 대장동보다 더한 게 위례 아파트 개발업자가 선정되고 할 때 부패 부정을 저지른 건 유동규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니네가 성공해야 돼 하면서 개발 정보를 주고 한 거예요. 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죠. 됐고 거기서 한 42억 벌었잖아요. 검찰은 윤석열 검찰 그걸 언론 플레이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이 이 돈으로 이 업자들이 이 돈을 이재명 측에 줘가지고 성남시장 재선을 치렀다. 이 코드로 가버립니다. 진짜 이거 악마야. 2014년 6월에 성남시장 재선 자금을 업자들이 댔다라고 언론 플레이가 그냥 다 나왔어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돈이 간 증거가 없는 거예요. 유동규는 알고 보니까 돈이 간 증거는 유동규한테 간 증거만 있고 녹음 파일 있고 오케이. 그거만 다 인정이 됐고 정진상과 김용한테 돈이 간 게 다 끝났습니다. 안 간 걸로. 김용 재판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을 잡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 이번 재판에 그러니까 엊그제 난 선고에 그건 뭐냐면 그래 유동규가 개발 정보 돼서 사업자 선정된 건 맞아. 근데 당시에 이 업자들은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 1,000억 벌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1,000억 벌어. 위례로? 그러면서 위례만. 전체 1,000억 버는데 유동규한테 당시 녹음 파일 뭐라고 돼 있냐면 형님 거 100억 한 내가 저기 묻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유동규 너무 좋지. 너무 좋아. 그렇지. 그리고 당시 유동규한테 한 3억 5천이 가요. 실제로. 실제로 가 돈이. 근데
100억은 무슨 자기들도 못 벌었잖아요. 그렇지. 못 버는 상황이 왔는데 40억 벌었다며. 그러니까 유동규 어쨌든 사업자 선정이 된 건 맞는데 재판부가 한 거는 그 이후에 이 업자들이 1,000억 정도 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40억 벌고 그 개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이 업자들이 사업자 선정은 된 건 맞으나 뒷단에서 이 업자들이 42억 번 거 이거는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었고 성공할 수도 있었고 개발업자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적게 번 거야. 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2013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게 공소시효 7년이에요. 2020년에 공소시효 끝난 겁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걸 알고도 수사를 해서 이재명을 또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의 위례 사건이 병합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네. 이거는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공소시효도 이미 끝난 거고 법원에서도 무죄 나왔잖아요. 물론 야 그렇다면 유동규가 그때 당시에 개발정보 빼서 사업자 선정되게 한 거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시효 끝났어요. 실익이 없고 그거는 유동규 개인의 비리고 끝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결론은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위례 아파트 기소했던 거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게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지금 보면 뭐냐면 보안 수사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이 사람들이 대장동 수사다 뭐 위례도 하고 저도 수사하고 다 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문어발식 수사를 해버리잖아요. 별건 수사를. 이게 지금 통제할 길이 없는데 검찰은 검찰정법에 저희 예규에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예규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보안 수사권이든 뭐든 직접 수사권을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선고한 걸 보니까 검찰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게 유동규가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한테 줬잖아. 그렇지. 줘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된 거잖아. 그런데 이 판사가 이걸 지적합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자 선정된 것 이게 굉장한 특혜다. 그런데 이 검사 너네들 이놈들은 이거는 또 기소를 안 했더라. 그건 기소. 요렇게 판단을 했어. 판사가 그 혹평을 이유가 뭘까요? 공소시효가 끝나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해봐야 아니까 나중에 이 개발 이익금이란 게 아파트 다 지어지고 분양하고 할부로 들어옵니다. 한 3년간 들어와요. 그게 2018년까지 16, 17, 18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네는 우리가 만약에 저것까지 기소하면 공소시효 끝난 거 알고도 수사한 게 걸리잖아요. 기소를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네. 니네 알면서도 한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죠. 네. 근데도 참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그런 잘못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이재명 그 잡으려고 정적 제거하려고 그렇지. 문어발식으로 그러려고 한 무차별적으로 여기에 지금 투입된 검사가 대장동, 위례, 성남 FC, 뭐 아유. 백현동 와. 해야 될까 이러는 검사 한 200명이 검찰청 2개가 달라붙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럼 다른 민생 사건은 못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래놓고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 잘한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 문제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대북 송금 사건 이거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이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일한 한 사건이야.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이 단일한 한 사건을 갖고 검찰이 중복해서 기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사건은 하나인데 그거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란 게 처음에는 쌍방울 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소로 시작을 그거로 했죠. 시작했죠. 2022년 또 그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대장동이 불안한 거예요. 이재명이 돈을 받거나 정진상이 돈을 받는 게 나와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는 방향을 틀죠. 야 이거는 북한에 돈을 보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을 위해서 그걸로 이제 사건을 틀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여러 개가 중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받잖아요. 네. 유죄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검찰이. 이재명을 그때까지 놔둬. 유죄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유죄를 내리죠.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 이거 났어. 사실은 이게 지금 조작 불법 강압 수사 논란이 있는 그 수사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법원이 그렇게 판결하니까 기다렸다가 2023년 2월에 그때서야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를 했는데
쌍방울이 북한의 돈 800만 달러는 이재명을 위한 뇌물이었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공범을 또 이화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화영은 앞단에서 자기 유죄 받을 때 김성태와 공범이었어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준 공범, 제공한 공범, 뇌물의 제공 공범인데 검찰이 또 이화영을 받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받은 수혜자 측의 공범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화영은 뇌물을 준 사람인지 뇌물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네. 자기가 주고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수액을. 그러니까 판사가 첫 번째 준비기일에서 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오케이. 야 이화영은 주기도 하고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거 니네 설명 좀 해봐 다음 기회에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이중기소 판사 입에서 이중기소 나오면 끝난 겁니다. 대법원. 판사 입에서 나왔어? 이중기소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야? 그 판사 재량으로 공소기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네. 공소기각에 정말 인색합니다. 정말 인색해요. 이번에 오히려 그 양평고속도로 수사하다가 국토부 공무원 그분은 특검법 수사범위 벗어났다 공소기각을 하더라고요. 기각했어요.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큰 사건에서는 판사가 굉장히 신중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빠릅니다. 맞아요. 우리가 검찰이 기소 공소 잘못했어요. 취소하는 게 빠르다. 가능하죠, 그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공소 이게- 취소를 안 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재판 계속 받아야 돼요. 안 하면 사실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지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건데 음. 결국 아까 위례 사건이나 지금 이 이중기소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말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고 그 주된 피해자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 시절에 그 주변인들 우리 봉 기자님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시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저는 대대적인 시정 조치가 반드시 이재명 정부와에서 있어서 전 정상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또 이제 북한의 리오남 네. 경찰 리오남. 정보 공작원 네. 리오남 제가 그때 뭐 만나네 만에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뭐 평양에 보고를 해서 봉지욱이를 만날지 안 만날지 평양에 보고를 했다라고 이제 전원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봉지욱이를 만날지 말지 북한 이제 평양에 물어봐야 된다. 왜? 잘못 만나면 본인이 처벌받으니까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김정은한테 물어봤어.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만남은 지금 아직 안 됐는데 또 이제 다른 사업 우리 대북 사업가를 통해서 한 얘기가 한국 검찰이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했다고 리오남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리오남이? 네. 그리고 또 얘기한 게 뭐예요? 검찰 개혁에 합류하라 그래. 북한 공작원 리오남이 자기도 조작 사건의 피해자다. 자기도 피해자다. 이 주장을 하고 있다. 고소하라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영화 공작이라고 있잖아요. 유승완 감독했던 거. 그거 자기한테 개런티 로열티 안 줬다. 자기 이야기다. 주인공이 자기잖아요. 거기서 리오남으로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 이성민 배우가. 맞아. 이중간 측. 야 나를 그렇게 쓰면서 10원 한 푼 안 주고 제작했다. 이건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니 그거를 진짜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 지금 사업가? 우리 대북 사업가. 우리 대북 사업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대북 사업가가 이거 이야기꾼 아니고? 진짜 제가 한 명한테만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두 명이 이제 교차해서 지금 하고 듣고 있는 건데. 진짜로? 저는 리오남이 평양에 숙청된 줄 알았는데 숙청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검찰의 공소 사실이 뭡니까? 대북 송금 사건 때 리오남이 필리핀에 가서 김성태한테 70만 달러를 받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이후에 또 김성태를 만나서 30만 달러를 받아서 리오남이 직접 100만 달러를 받은 걸로 돼 있어요. 리오남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야, 그 돈 내가 받았으면 여기 앉아 있겠니? 그거는 착복한 거잖아요. 네네네. 북한은 절대 그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당이 예를 들면 리오남 공식 직함이 없고 그 800만 달러 중에 700만 달러는 송명철이라는 조선 아태 평화이라는 공식 기구에서 받아갖고 영수증도 끊어줬는데 리오남 영수증 없습니다. 100만 달러가. 자기는 그 돈 필리핀 가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어. 그 돈 받았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니라는 게 이제 리오남의 그 입장인데. 그렇죠. 하여간 대북 송금 사건 이후에 리오남이 지금 베이징에 나온대요. 나온 데서 거기 베이징에 북한 인사들이 나오면 가는 호텔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성태가 그 호텔에 가서 통전부의 김성희 실장 만나고 송명철 부시장 만나고 술 먹고 그 호텔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왜 그 호텔만 가는지 아세요? 도청 위험 때문에. 도청 위험 때문에 베이징 가면 가는 호텔이 딱 하나가 있는데 리오남이 지금 밖에 나오고 우리 대북 사업가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올해 남북 관계가 굉장히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브로커로 나온 거거든요. 좋습니다. 네. 유동규 등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모두 전원 무죄가 났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결국에는
이것도 무리한 기소의 연속성상에 있는 게 이 위례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뒤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위례 사건이 이제 먼저 발생했던 건데 검찰에서 이 위례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 대장동의 쌍둥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 그랬죠. 언론이 이걸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대장동을 기소한 사건 속에서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을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중앙지검에 데려다가 배가른다는 얘기하고 하면서 이 공소 사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정진상과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까지 했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네. 이거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피고인으로 있는 그 사건의 본류 사건인 위례 사건이 오늘 관심은 별로 없지만 오늘 드디어 1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무죄입니다. 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2022년 9월에 기소된 때로부터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오늘 이층근 부장판사 주재로 이 선고가 있었었는데요.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등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 이들이 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받은 배당 이익을 말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그 2013년 1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 민간사업자 공모하면서 만들어줬던 심사 기준을 통해 가지고 받은 그 특혜로 인해서 어떤 직접적인 이익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시행이익 관련된 말을 하는 맞습니다.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그 이문을 그러니까 이익이 난 시점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익이 난 시점이 2013년에 이 프로젝트를 개발업을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 회사가 이 지금 개발 시행사로 정해진 시점이 2013년은 이걸 이득으로 보느냐 아니면 2018년에 배당이익이 난 그 시점을 이익으로 봐야 되느냐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네. 근데 검찰에서 의도한 거는 지금 이게 결과론적으로 배당이익의 시점 이 지금 만들어진 시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초질관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냐? 이거 이재명한테 승인 받았어? 이재명한테 결국에는 통한 거야? 라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연결고리 자체가 입증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입증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의 핵심이 이문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만 남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뭘 판단했냐? 이문의 시점 2013년 이게 지금 부패방지법 2013년 7월이냐. 그렇죠. 네. 구부패방지법으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이 구부패방지법은 기존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기존의 비밀을 일반 이런 개발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문이 발생하면은 이게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의 핵심은 그 비밀이 적용됐냐 안 적용됐냐인데 이 적용되는 시점이 2013년에 그 개발업자들에게 이 사업이 배당된 그 시점에 적용된 거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아니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오늘 무죄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건이 지금 이게 본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도 이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됐어요. 네, 그 사실은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의 핵심인 겁니다. 네. 그리고 과연 이거를 정말 공소를 취소할까도 정말 지금 계속 의심되는 상황인데 오늘 가장 재밌었던 장면이 뭐였냐? 오늘 피고인이 5명인데 네. 정영학과 남욱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둘은 다 구속됐죠. 대장동 때문에 다 구속됐죠. 근데 이 둘은 환하게 웃어요. 근데 유동규는 거의 울어요. 자기 무죄 받았는데도. 그렇죠. 무죄 받았는데 왜 울까? 네. 검사들도 같이 울고 있어요. 표정이. 네. 검사랑 똑같아요. 이해관계가. 그러니까요. 네. 유동규도 결심해서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다는 게 오늘 이 사건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을 엮은 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2013년 7월 정도에 위례 신도시 A2-8블록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그리고 주지형 전 성남도공개발사업 1팀장 등이 어떤 내부 비밀을 취득하는데 그 내부 비밀이 뭐였느냐? 성남시와 성남도계공의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고리라는 거죠. 정진상 실장 등등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X가 났다. 그럼요. 실질적으로 내부 비밀을 취득한 거는 맞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것과 실제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정말 이 사건 자체가 이것도 이 중앙지검 그 검사들 다시 한번 이거 따져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건 자체가 기소되리라고는 유동규를 비롯해서 남욱조차도 당시 22년 당시에 이거 조사받을 때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체포되거나 기소되리라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네.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자기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
구속되어 있던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해서 구치소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 와서 네. 중앙지검에서 3일 동안 가둬놓고 조사를 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온 발언이 나 배가른다.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인도적이고 도의적으로 보여줬다. 물론 정일권 검사는 여기서 배가른다고 표현 안 했습니다. 개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배가르는 그래도 우리는 한 번에 못 알아들으니까. 개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네. 이제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실장이 작년 11월에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 변호사 아무튼 개발업자인 그 사람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거의 완전히 정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기소가 완료됐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진술을 맞춘 유동규는 어떻게 됐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유동규 풀려나고서 이틀 뒤에 정진상 실장, 김용 다 기소가 공소사실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오늘 결론이 1심이 났고 이 사건이 과연 오늘 결론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앞으로 향후 관심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공소 취소가 되면 검사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지도 우리도 같이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들어가면 검사들은 책임 못 물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저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검사는 이재명 정부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단 0.1%도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집단 범죄처럼 조폭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 날조 기소해서 형을 살리고 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와서 국회에서 철면피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현장에 취재하는 김종훈 기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5가지 재판에 기소될 때 의심을 했죠. 설마 건덕지도 없는데 기소를 하는 게 대한민국 말이 돼? 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사건이 단 1도 잘못이 없는데 완전히 조작되었다라고 확신하면서 이걸 싸우고 있는데 이 검사들을 믿어야 한다? 자, 책임 추궁하자.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책임 추궁할 수 없죠. 그들은 권한이 있으니까 수사고 기소 마음대로 독점적 행사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검사가 달라졌다, 바뀔 수 있다, 사람 쓰기 나름이다 라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는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개발 사업이 있었었는데 총 418억 원의 시행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에서 42억 3천만 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갔고 169억 원은 그 당시에 그 호반건설로 들어갔다고 판단을 했고요. 민간 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 3천만 원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와 성남도계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원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또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합시다. 검찰 이대로 두고 데리고 갈 겁니까? 진짜 공소 유지만 하는 걸로 그냥 끝장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용기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억울하게 지금 덮어서고 있는 이거 좀 나서서 어떻게 좀 해소할 길이 없습니까? 진짜 해소 좀 하면 안 됩니까? 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뭔가 유리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닌가 아닌 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상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 입고 계속 들어오면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거의 이름을 거론을 시키고 들어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배임 횡령이 한 3천억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하얏트 호텔을 팔아가지고 6월 말일 5천억의 잔금을 받아서 지금 1,90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임 횡령 금액이.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곧 지워질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어와서 구속이 되면 3개월 정도 구속돼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년의 실형은 살게 해줄게. 그것만. 예, 거기까지가 얘기가 그날의 대화의 중점 내용입니다. 그날 대화한 중점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두 분의 이름입니다.